안녕하십니까, 문유프입니다. 자, 오늘 계속 찍고 있습니다. 점심 먹기 전에 지금 영상 계속 찍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접할 수도 있지만 접하지 않는 내용, 부동산 거래를 하지만 죽기 전까지 접하지 못하는 내용,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냥 되게 평범한 내용인데, 공유자, 그리고 합유자, 그리고 총유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유, 뭐 총유, 합유, 뭐 공유, 합유, 충유 표현이 좀 그런데, 자,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분권자, 그러면 이제 설명이 쉽겠죠. 자, 공유자라고 하는 건 내가 이 집에 대한 어떤 비율, 그걸로 공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제일 많이 있는 게 대한민국에서 이제 부부관계죠. 2분의 1씩 부부관계. 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있는 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동 상속, 자녀분끼리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자, 공유자로 이렇게 가족들끼리 상속으로 묶인다. 그리고 그 외에 공유 보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가족들이지만 어떤 분이 지분이 더 높고 어떤 분이 지분이 조금 더 낮고 뭐 이럴 수는 있는데, 대부분 부부관계에 2분의 1씩 남편 2분의 1, 이제 와이프 2분의 1, 그리고 자녀분이 있었을 때는 이제 대부분 상속으로 넘어간 후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대부분 이런 식의 공유자가 많다. 자, 이 공유 문제에 대해서 계약을 진행을 할 때 이제 계약에 대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자, 일반적으로 공유자가 있는데 누가 대표일까요? 대표. 자, 남편이랑 와이프가 있는데 지분이 각각 2분의 1씩이야. 자, 내가 여기에 대해서 매매든 전세든 월세를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돈을 보내야 될까요? 누구한테? 자, 내가 전세를 가는데 1억이야. 그러면 뭐 공유자 2분의 1 5천, 공유자 2분의 1 5천 이렇게 늘까요?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1억을 남편한테 보내야 될까요? 와이프한테 보내야 될까요? 누구한테 보내야 될까요? 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중개사고에 대한 이제 위험성이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는 둘 중에 한 명에 대한 통장으로 넣고 대부분 마무리가 짓죠. 그 사이에 업무 처리를 하는 게 부동산이라 부동산 말을 믿고 남편분한테 입금하시면 돼요. 와이프분한테 입금하시면 돼요. 와이프분이 다 관리합니다. 남편분이 다 관리합니다. 이래서 월세든 뭐 전세든 누군가한테 한 명으로 가죠. 자, 그리고 3명이라고 칠게요. 큰아들, 뭐 둘째 아들, 뭐 셋째 아들, 뭐 아니면 뭐 장녀, 아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3분의 1씩인데 누구한테 월세든 보증금이든 전세금액이든 누구한테 보내야 될까요? 자, 장남? 장녀? 아니면 총무를 보고 있는 막내? 부동산이 느라고 하는데 넣겠죠? 부동산이 느라고 하는데, 자, 이게 이제 임차인 분들은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래 내역도 처음이고, 그 다음에 좀 생소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한테 수수료를 주고 부동산 말을 듣고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이분이 첫째님이신데 이분이 다 관리하세요. 이분한테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분이 막내신데 이분이 총무 역할 하셔서 이분이 다 관리하시니까 이분한테 다 내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말만 듣고 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근데 원래 FM대로라면요,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지분권자 신분증, 지분권자에 대한 서류, 지분권자가 이 사람한테 넣어도 됩니다 하는 이제 뭐 이렇게 문구까지, 사인까지 다 받아야 돼요. 자, 내가 남편이에요. 저 결혼을 안 했지만 미래에 제 와이프한테 2분의 1, 2분의 1 지분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부동산, 그러니까 임차인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는 와이프한테 돈을 주는데 지분권자 2분의 1인 남편한테 승인을 받았다, 확인을 했다라는 의사표시를 들어야 돼요. 아, 네, 제 와이프가 관리해요. 와이프한테 입금하시면 돼요. 아니면 제 와이프가 관리하니까 제 거 뭐 신분증하고 같이 넣어드릴게요. 아니면은
동의서 한번 작성해 드릴게요. 공동 지분이지만 내 와이프가 관리합니다. 와이프한테 월세 및 보증금, 잔금 넣으셔도 됩니다. 해서 남편의 사인이 있어야 정확한 확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안 하죠. 이렇게까지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자, 3명이다. 그러면 자, 그냥 아들로 편하게 할게요. 장남, 아들. 장남한테 보내야 되는데 둘째 아들, 막내 아들의 동의를 얻어서 확인을 하고 그 동의 서명까지 첨부를 해서 계약을 하고 첫째 장남한테 보내야 돼요. 자, 지분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인데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지분 합치면 첫째 장남보다 높죠. 왜 너네 마음대로 우리 첫째 형한테 보내? 나한테 보내야 되는데? 왜 나한테 보내야 되는데 왜 첫째 형한테 보내? 야, 이 계약 취소야. 야, 너 뭐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FM대로라고 하면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의 동의서를 얻고 확인서를 작성을 하고 도장을 다 첨부해서 뭐 가족관계 증명서는 어차피 다 넣을 수 있는 건 중개업자가 다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그렇게 해서 첫째 아들한테 입금을 하시고 손님 쪽 입장에서는 중개업자가 이런 식의 내용이고 이런 서류가 다 있습니다 라고 해서 원래는 들어야 되고 그 서류를 원래는 받아야 되지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중개업자 말 듣고 첫째 아드님이 관리하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 가족끼리 분쟁이 일어난 집안이라고 치면 이런 식의 계약 딱 하면 문제 터집니다. 자, 대부분 부동산이 책임을 다 져야 되는 문제기는 해요. 부동산이 둘째, 셋째 공유권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첫째한테 입금을 한 확인 없이 그래서 부동산이 덤탱이를 쓰는 부분도 있고 자, 임차인분도 만에 하나 뭐 이런 지분권자분들이 열이 받아서 나가 이러면 약간 좀 굉장히 많이 뒤틀려요. 그래서 공유는 사실 특별하게 문제되는 여지는 거의 없는데 뭐 이제 가족 간의 분쟁이 만약에 일어났을 때는 그때는 이제 부동산이 조금 책임을 지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으니까 뭐 손님 쪽은 좀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정상적인 서류는 지분권자의 동의와 지분권자의 서류와 지분권자의 신분증 다 받아야 돼요. 근데 뭐 실무적인 거는 대부분 그냥 그렇게 넘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실 그때 가서 상황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앞서서 실무적으로 막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공유는 사실 좀 조금은 그래요. 조금은 뭐 등기부에 가족끼리 뭐 매매 금지를 걸어놓는 경우도 있어요. 매매를 뭐 하지 못하게 뭐 등기에 설정도 하고 뭐 막내 아들이 항상 꼴통짓만 뭐 해서 얘가 자기 지분을 못 팔게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보기 드문 등기예요. 근데 보기는 했어요. 저 인천 중구 쪽에 어떤 건물이 있는데 지분권자가 아니고 합유로 돼 있어요. 합유로 돼 있는데 매매 금지를 걸어놨어요. 뭐 지분권자끼리. 그래서 뭐 이런 등기도 있는데 사실 일반인이 겪기에는 굉장히 뭐 생소한 등기라 뭐 사실 내용이 뭐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뭐 공유자를 떠나서 뭐 합유, 총유가 있는데 회사들끼리 아니면 더 큰 집단끼리 아니면 뭐 사단, 재단, 뭐 재단끼리 해서 뭐 지분으로 걸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인천에서는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인천에서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어요. 서울은 금전적인 부분이랑 회사들이 많고 기업들이 많아서 기업들이 많은 데는 뭐 공유 합유 총유 합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인천에서는 저도 그렇게까지 많이 못 봤어요. 동인천에 있는 한 건물 하나 말고 제가 거래하면서 뭐 총유 합유는 보지는 못했어요. 그 대신 공유는 많이 봤는데 공유자가 지분이 막 상이할 경우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지금 시간이 좀 별로 안 돼서 이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거래를 했다가 저도 소송으로 이제 좀 이렇게 엮일 뻔한 내용이 있어요. 인천 계양구에 있는 어떤 건물인데 지분이에요. 지분인데 지분 분양을 했어요. 인천 계양구에 어떤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그때 당시에 지분 분양으로 했어요. 개별 등기가 아닌 건물에 대한 그 호실에 대한 개별 등기가 아니고 지분에 대한 등기로 지분 등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뭐 한 분이 뭐 여러 칸 샀을 때 지분이 높고 한 분은 한 칸 사고 뭐 어떤 분은 또 뭐 여러 칸 사고 해서 지분이 각각 다르겠죠. 근데 그때 분양을 했던 총괄 분양 대표한테 저희가 월세를 입금을 해줬거든요. 그분이 뭐 어떻게 해서 뭐 좀 잘못 운영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양자 대표니까 저희는 이제 그때 당시 뭐 믿을 사람이 그분밖에 없으니까 월세가 그 건물에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오면 뭐 지분권자대로 배당을 해줘야 되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라고 하면 대표자가 뭐 1,000만 원이 들어오면 333만 원, 333만 원, 333만 원 뭐 이렇게 입금을 해주고 뭐 5분의 1, 뭐 3분의 1, 2분의 1이라 그러면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수익 배당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저희는 그때 그 이제 뭐 좀 상황이 애매해서 대표자한테 이렇게 입금을 해드렸어요. 월세 들어온 거를 임대차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를 그분한테 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운영을 좀 뭐 이렇게 좀 이상하게 하셨나 봐요. 지분권자 한 두세 분이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문화부동산이죠? 아, 예. 왜 그 사람한테 돈을 보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 나 여기 지분권자다. 나 지분권자인데 왜 우리한테 돈 안 보내고 왜 그 사람한테 보냈어? 아니, 사장님, 그분이 대표자로 저희가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건물이 12년씩인가 그랬어요. 건물이 아니다. 13년씩, 14년씩, 13년, 14년씩 그 정도 됐나? 아무튼 건물이 한 12년씩, 13년씩이었는데 뭐 한 3, 4년 지났어요. 3, 4년이 지났다고. 3, 4년이 지난 그러니까 뭐 이 상황에 지금 왜 이런 전화를 주셨어요? 이게 수익 배당을 못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2, 3년 이상 동안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어요. 지분권자들이 뭐 연락도 온 게 없었고 그 건물을 저만 뺐어요. 그 건물을 저희 부동산만 거래해서 저희 부동산이 오로지 독점으로 임대를 빼줬는데 아니 분양자가 등기가 마무리가 됐는데 2년 동안 자기 수익 배당 못 받았다고 그 건물에 내 연락처가 붙어 있고 고스란히 그 다음에 2년 동안 고스란히 임대료 계약서를 다 작성을 해서 다 드렸는데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저도 하자가 있기는 해요. 서류상 정식적으로 하면 지분권자가 20명이다 그러면 20명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갖고 대표자한테 줘야 되지만 사실 그렇게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다 이렇게 했는데 2년 만에 전화가 오셔갖고 저도 이제 상황 파악을 하고 말씀을 이제 드려서 아 사장님 저는 이렇게까지 했고 뭐 저는 그 사장님이랑 이게 거래는 없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2년 동안 다 했고 임대 항상 유지했고 뭐 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연락을 다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했는데 지분권자들이 뭐 저희가 일한 거는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대표자분이 수익 배당을 안 해준 거야. 그래서 뭐 지분권자분들이 이제 대표자한테 이제 사기죄로 소송 걸고 뭐 아무튼 뭐 이런 식의 일들이 있었는데 되게 보기 드문 케이스예요. 이런 업무 자체가. 그래서 임차인분들은 뭐 이렇게 이런 일에 휩쓸릴 수는 있는데 거의 드물다. 그리고 남편과 와이프가 이혼 준비 중에 남편과 와이프가 이혼 준비 중일 때는 서로 재산 끌어다가 챙겨야죠. 이럴 때는 만약에 휩쓸리면 사실 임차인분도 골치 아플 수가 있다. 남편이 이혼 중이고 뭐 와이프도 이혼 준비 중인데 남편한테 넣었어. 부동산 말 믿고. 근데 지분권자가 와이프가 뭐 하는 짓이야? 이래서 부동산 물고 늘어져서 부동산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고 뭐 계약 취소 얘기하고 왜냐면 지분이 2분의 1이에요. 50%에 대한 항변권이 있으니까 동등하다는 얘기예요. 왜 나한테 안 보내고 나한테 승낙을 안 받고 남편한테 보냈어? 이러면 막 골치가 아파지죠. 근데 거의 드물어요. 사실 거의 드물어서 이런 사항이 있다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총유 합유가 있지만 총유 합유는 일반인분들이 뭐 이렇게 거래하기가 기업들 많은 뭐 그런 지역 서울 특별시
뭐 그 정도가 아니면 사실 뭐 어려울 것 같고요. 공유는 많이들 겪고 있지만 진짜 로또 될 확률보다 낮아요. 이혼 준비 중인 공유자의 누군가한테 넣었다가 소송에 휘말릴 그런 내용은 로또 확률 수준이니까 그것도 애매하고, 공유자가 이제 자녀분들한테 여러 명한테 공동상속으로 넘어가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녀분들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누군가한테 딱 넣었는데 나머지 분들이 뭐 하는 짓이야? 하고 이렇게 뒤틀릴 일도 로또 맞을 확률 그 정도 수준이에요, 사실. 근데 정상적인 내용은 부동산이 지분권자에 대한 서류와 확인서와 도장이랑 뭐 다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원래 다 받아야 돼요. 손님들은, 임차인들은 원래는 다 받아야 되지만 거의 그냥 뭐 약식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사실. 약식으로 넘어가서 뭐 이렇게 계약을 하고, 뭐 제 영상을 보신 분인데 만약에 뭐 월세는 사실 뭐 그냥 뭐 로또 맞을 확률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전세인데 와이프랑 남편이랑 공동 지분인데 대출은 없는 집인데 제 영상을 만약에 보셨다, 불안하다, 남편한테 넣어야 되는지 와이프한테 넣어야 되는지 반반 찢어서 2억 넣어야 되는지 3억 넣어야 되는지 액수가 크니까, 그러면 그냥 같이 오시라고 하시면 끝나죠. 남편분, 와이프분 같이 오신 다음에 신분증 2개 보고 지분 2분의 1, 지분 2분의 1 서로 부부세요. 그래서 남편분한테 입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사실 뭐 문제는 없죠. 남편분한테 입금을 했다고 하더라도 원래는 그 와이프분 지분 2분의 1 그분의 뭐 승낙서라도 특약사항에 넣으면 끝나요. 뭐 사실 뭐 지분의 1 뭐 홍길동인데 지분 2분의 1 뭐 홍길동한테 입금하는 거 동의한다. 그래서 사인 받고 뭐 신분증 첨부하고 뭐 가족관계 증명서 뭐 하나 받으면 사실 확인할 거는 다 하지 않았나. 동시에 오면. 근데 남편분만 와서 나한테 입금해. 근데 남편이 코인으로 사기쳤어. 코인으로 다 날렸어. 와이프가 소송 걸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래도 되겠네요. 전세가 6억인데 남편이랑 와이프랑 짰어. 남편이랑 와이프랑 짰다고 칠게요. 전세가 6억인데 남편이 6억을 불고 코인을 했는데 다 날렸어. 다 날렸어. 근데 와이프랑 남편이랑 짜고 이제 와이프가 그럴 수도 있긴 하겠다. 이거는 뭐 사기기는 하지만 왜 내 남편한테 넣었어요? 나 동의 없이. 나 이거 책임 못 져. 알아서 해. 뭐 이럴 수는 있겠다. 근데 이거는 뭐 드라마 같은 내용이니까 뭐 좀 애매하네요. 이거를 악용할 수도 있겠다. 그러네요. 자, 우선은 뭐 지금 기본적으로 공유, 총유, 합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는데 뭐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하고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 공인중개사가 서류 확인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현장에 공유자가 다 오면 뭐 안전하지만 공유자가 만약에 못 온다고 하면 뭐 통화라든 영상 통화라든 아니면 동의서 확인서든 뭐 그렇게 받으시면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